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실기정규반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일단 필기정규반이나 필기 관연도에서 저를 뵈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게 실기정규반을 통해서 저를 처음 뵈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 1차 시험을 이제 통과하신 여러분께 일단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먼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실기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출제 경향,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방향까지 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시험, 실기시험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시험 과목은 뭐냐면 필기 과목 같은 경우는 4과목이 있었죠. 그죠? 4과목. 자, 4과목이 있었는데 실기 과목 같은 경우는 과목이 하나예요, 하나. 바로 소방, 전기, 설계 및 시공 실무라고 해서 이 과목 안에 이제 세분화가 되어 있겠죠. 그죠? 대표적인 것은 소방, 전기 시설의 설계 및 시공 실무에 관한 시험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실시 회차는 필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1회, 2회, 4회, 그러니까 1년에 3회에 걸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1회, 2회, 4회. 그리고 실기 검정 방법은 필답형. 그러니까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죠, 그죠? 객관식 80문제인데 이렇게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필답형이라고 해서 단답형이나 뭐 서술형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단답형, 서술형.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 그죠? 기사나 산업기사랑 똑같이 2시간 30분 동안 시험 보시게 되고요. 자, 출제 문항수는 보통 16문제에서 18문항 정도 나와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배점이 높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문항수가 14에서 15문항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17문항에서 18문항까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문제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자, 그리고 합격 기준은 자, 마찬가지 필기시험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었죠, 그죠? 그럼 실기시험도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대략적인 개요를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저희 교재를 보시면 총 챕터가 9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자, 보시면 뭐 경보설비, 소화설비의 부대 전기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그다음 소방 관련 전기설비, 그다음 계산문제, 도면, 결선도, 시퀀스 제어까지 해서 총 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챕터마다 출제 비중이 다르겠죠, 그죠? 보시게 되면 바로 경보설비가 대략 32% 정도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보설비 부분은 일반적으로 단답형이나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돼요. 서술형. 그래서 이 경보설비에서는 좀 내용이 많은데 여기서 암기하실 내용이 상당히 좀 많아요. 경보설비. 이거 주의하셔서 그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거의 32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퍼센트로 봤을 때 32점. 그래서 경보설비는 단답형과 서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암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바로 도면. 자, 도면에서는 21%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도면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간선수. 자, 간선수라고 하는 거는 가닥수를 구하는 거예요. 뭐 간선수를 구하거나 뭐 아니면 도면 작성. 도면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보설비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도면 부분. 그래서 간선수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할 거예요. 간선수 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는 게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보통 그 한 회차에 10점 내외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에서는 전부 다 맞추셔야 돼요. 계산 문제에서 틀리면 다른 데서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좀 해두셔야 돼요. 계산 문제 13% 정도. 나머지는 뭐 보시면 소방설비의 부대전기설비 2%, 그죠?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2%. 피난설비 6%, 소화활동설비 6%, 그리고 소방 관련 전기설비에는 8%, 그리고 결선도는 5%. 그러니까 결선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퀀스 제어도 많게는 2문제, 적게는 1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시퀀스 제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비중이 나오니까 비중이 높은 챕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경보설비, 도면, 계산 문제, 그 다음 시퀀스 제어 이 정도는 좀 우선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저희가 그 전기편에 이제 소방 설비들을 다루는데 전기편과 기계편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편에서 다루는 그 설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릴게요.
자, 보시면 소방시설의 종류를 보시면 첫 번째, 자, 소화설비. 자, 소화설비가 나오는데 저기 윗부분 여기 있죠. 소화기구나 뭐 자동 소화장치 있죠. 이런 것들은 전기편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자, 아래에 보시면 옥내 소화전 설비 나오죠. 예, 옥내 소화전 설비는 예, 전기편에서 다루고 있는 설비예요. 옥내 예, 소화전 설비를 다루고 있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자,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도 뭐를 다루냐면 바로 스프링클러 설비 있죠. 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는 다루지 않아요. 전기편에서는.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해서 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나 뭐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이 정도를 다뤄주는 거예요. 전기편에서. 그 다음에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서도 보시면 전기편에서 다루는 것은 뭐가 있냐면 바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바로 가스계, 가스계 소화 설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편에서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CO2 소화 설비와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5개 소화전 설비는 기계 파트에서, 기계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기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게 경보 설비예요. 경보 설비. 이 경보 설비는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편에서. 경보 설비. 보시면 비상 경보 설비, 즉 비상배 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 설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비상 방송 설비, 그 다음에 누전 경보기, 그리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자동 화재 속보 설비, 그다음 가스 누설 경보기. 자, 통합 감시 시설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통합 감시 시설은 시각 경보기. 이렇게 해서 경보 설비 부분은 전체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있죠? 이 자탐 설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거의 주를 이룰 거예요. 경보 설비에서 자탐 설비가 거의 주를 이루고 그 다음으로 중요시 다루는 게 누전 경보기. 누전 경보기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누전 경보기. 그래서 자탐 설비와 그리고 누전 경보기 이 두 가지만큼은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탐 설비와 누전 경보기 이 정도.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피난 설비 나오죠. 피난 설비. 그죠? 피난 설비에서는 자,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냐면 바로 3번에 유도등 있죠. 유도등. 자, 유도등과 그리고 4번에 비상 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 조명등 있죠. 이 두 가지는 전기편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유도등과 비상 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 조명등. 그리고 소화 용수 설비를 보시면 소화 용수 설비에는 출제가 안 돼요. 여기 해당 사항은 없어요. 소화 용수 설비는.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소화활동 설비로서 마지막으로 소화활동 설비에는 4가지 설비를 다뤄요. 4가지 설비가 바로 제연 설비. 자, 제연 설비와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이 연결 송수관 설비는 예전에는 그 기계 파트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끔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연결 송수관 설비.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 그리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요 4가지 설비가 소화 활동 설비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이제 정규반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 그래서 강의를 듣기 전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라고 한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실기를 공부하시면서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릴 그 말씀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공부하실 때 좀 유의할 사항들이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자,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단답형과 서술형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그러면 이게 전공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면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필기를 보시고 나서 실기 시험까지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의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이 많은 양을 암기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운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전부 다 이해해 가면서 암기를 한다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험 공부하는 기간에는 그냥 암기를 하세요. 무조건 암기하시고 더 알고 싶으시면 시험을 보고 나시고 다음에 공부를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무조건 암기를 하시고 가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도면이나 결선도 문제는 직접 그려보면서 연습. 자, 도면이나 결선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직접 도면을 완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을 보시게 되면 긴장을 하시기 때문에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연습을 하실 때 직접 손으로 그리시면 어때요? 손이 기억을 하겠죠, 그죠? 머리도 기억하겠지만 손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 수십 번, 수백 번 그려보시면 시험을 보실 때 긴장하시더라도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면이나 결선도 문제는 반드시 손으로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면이나 결선도 시퀀스 회로 강의는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암기하는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강의를 안 보시더라도 책만으로도 암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도면이나 시퀀스 회로 같은 경우는 강의를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 암기가 더 잘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파트보다는 도면, 결선도, 시퀀스 회로 파트는 반드시 몇 번 반복해서 뭐 10번이면 10번 반복하셔가지고 이해하실 때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파트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보시면 계산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자, 계산 문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회차에 많게는 10점 이상, 10점, 뭐 12점까지 나와요. 적게는 뭐 5점도 나올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좀 신경 쓰셔가지고 암기하실 공식이 몇 개 없어요. 뭐 10개 내외, 뭐 많게는 15개 있는데 그게 공식이 어려운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다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계산기 사용법. 자, 계산기 사용법은 기본이에요, 기본. 계산기 사용법 모르시면 그냥 틀리시는 거예요. 공식을 아무리 아신다고 하더라도 계산기 사용법 모르시면 그냥 틀리시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보시기 전에 이 계산기 사용법 반드시 숙지하시고 시험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 기출제된 문제, 그러니까 이미 출제된 문제 있죠? 이미 출제된 문제는 정확하게, 가능하면 정확하게 답을 작성을 해야 정답으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소한 문제, 그러니까 처음 출제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답을 하실 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미만 통하면은 정답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이미 출제된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정해져 있죠, 그죠? 답이 공개되어 있어서 그 답대로 정확하게 답을 작성을 해야 정답으로 완벽한 답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이미 출제된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단답형이나 서술형 문제는 요약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것.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저희 다산아이디 홈페이지나 저희 다산 소방 카페에다가 제가 실기 단답형 요약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요약 자료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수시로 암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뭐 식사를 하실 때도 보시고 화장실 가실 때도 보시고, 그러니까 수시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서 항상 수시로 보시는 거를 습관화 들이셔야 돼요. 단답형이나 서술형은 자,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숙제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암기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소방 카페 데일리 테스트 활용. 자, 이거는 저희 소방 한 번에 합격하기 다산 카페인데 제가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하루에 3문제씩 제가 단답형이랑 서술형 문제를 올릴 거예요. 한 달 전부터. 그러면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암기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 데일리 테스트를 보시는 거예요. 퀴즈처럼. 그러면 본인이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걸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를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부터 올리니까 그거를 자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질의응답 게시판 활용인데 자, 저희 홈페이지, 그러니까 저희 회원이시라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저희 소방 카페에 들어오시면 질문 게시판을 활용하셔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1대1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니까 그 질문 게시판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필기 공부하시는데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필기 공부도 어렵지만 이 실기 공부는 필기보다 2배, 3배 더 어려우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정규반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